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초하루 신중기도 입제를 맞아 조계사에서 법문에 나섰습니다. 주지 다마 스님 취임 후 첫 번째 법문에서 진호 스님은 자녀들이 불교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며 가족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사찰이 오는 28일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발표 전까지 법회와 연등 달기 등으로 부산 유치 발언을 모아나갑니다. 상월결사 창립 1주년을 맞아 동국대학교 불교학 수련과 조계종 중앙종회가 상월결사의 성과와 역할을 조명하고 대학생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다음 달 8일 상월결사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보호국사 탄신 722주년 기념 태고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원흉과 회톡의 소리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경북을 비롯해 전국 불자들의 신행터전인 만불사 바로 옆으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불사 수행 환경 침해는 물론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초하루 신중기도 입제를 맞아 조계사에서 법문에 나섰습니다. 주지 다마 스님 취임 후 첫 번째 법문이었는데요. 진호 스님은 불설 비유경의 안수 정등 이야기로 업장 소멸과 가족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사흘 앞둔 서울조계사 대웅전. 자녀와 손자의 합격을 발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입제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문에 나섰습니다. 다마 스님이 조계사 주지에 취임한 후 총무원장 스님의 첫 번째 법문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안수정 등 이야기로 업장 소멸과 가족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 나그네가 집채만한 코끼리를 피해 우물에 들어갔는데 그 밑에 있는 3마리 동룡은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물 벽에 있는 4마리 독사는 지수화풍 또는 생로병사를, 나그네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 떨어진 5방울의 꿀은 오용락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기본적인 욕심을 우리가 오용락이라고 그래, 오용락. 예. 이제 여기에 이게 크면은 이 오용락 5가지 욕심이 커버리면은 업도 커요. 업도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과보도 많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상대방을 탓하지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진우 스님은 천수경을 인용하며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내 업을 스스로 빨리 없애겠다는 다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죄무자성 종심기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죄가 생기고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양고궁 시정명이 진참해라. 업장이 사라지는 것을 진짜 그게 시정명이 이름하여 참회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스님은 또 조계사에 와서 각종 기도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업장 소멸을 위한 것이지만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업장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불법을 가르쳐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자식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예? 그게 진짜 포교고 그게 진짜 전법이에요. 진우 스님은 살아가면서 시비 분별이 생길 때 지워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가족들에게 부처님법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가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어제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법회 봉행과 홍보 현수막 게시, 연등 달기 등의 지침을 전국 사찰에 안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부산시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2030 세계 엑스포가 불도의 도시 부산으로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도시 부산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전통 불교 문화를 세계인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할 회원국 투표를 앞두고 1,000만 불자의 염원을 담아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와 연등 달기 등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월결사 창립 1주년을 맞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조계종 중앙종회가 상월결사의 성과와 역할을 조명하고 대학생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다음 달 8일 상월결사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봉은사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대학생 포교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단법인 상월결사.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 1주년을 맞아 조계종 중앙종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상월결사의 성과와 역할, 대학생 전법 방안을 학술적으로 모색합니다. 학술대회는 다음 달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와 불교학술원 공동주최,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 주관으로 열립니다. 상월결사 이후 한국 불교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포교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법 교화에 대한 불교학계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불교의 포교를 실질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상월결사와 한국불교의 전법 교화를 대주제로 상월결사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실질적 대학생 포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립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범혜 스님이 상월결사 전법 원력이 지향하는 불교 중흥의 핵심 가치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학술대회의 문을 열고 총 5개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 유정현 대불련 회장, 이상훈 교불련 회장, 정도 스님,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석기람 교수가 대학생 포교 진흥 방안과 상월결사의 사상적 의미를 다루고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논평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가 단순한 하나의 법인이나 하나의 조직의 흐름이 아니라 한국 불교 현대의 흐름과 함께 가는 그런 어떤 힘을 같이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술원장 선생님께서 동국대에 오셔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주시고 또 우리 종회가 함께 이렇게 어떤 세미나를 개최해갖고 한국 불교에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학술원 측은 학술대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내년에는 대학생 포교의 실질적 방안에 집중하는 대학생 중심의 학술 세미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전법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전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도 대학생 중심으로 아마 세미나를 한 번 더 열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에 많은 관심과 또 저기를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불교를 비롯해 종단 차원의 노력이 결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전법 교화에 시대적 고민과 전문성을 더할 학술 세미나까지 열리게 되면서 위기 상황인 한국 불교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 보호국사 탄신 722주년 기념 태고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지는 원흉과 회통의 소리로 가득했는데요. 문화를 통한 상생과 공존의 무대로 희망을 노래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지난 12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원흉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제12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태고정도와 일반 시민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펼쳐졌습니다. 지난 10월 광화문 광장에서 동행매력 글로벌 서울을 기원하며 문화축제로 영산제를 펼친 태고종은 이날은 태고 보호국사의 원흉 회통 정신을 실현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2번째 맞는 태고 문화축제가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거듭 발전해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더 훌륭한 문화 축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종 연합 합창단과 플레이 오케스트라 협연의 어울림 소리로 시작을 알린 태고문화축제는 원융과 회통의 소리, 영산제의 시연으로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명상 음악가인 지어 스님과 야단법석 꾼 예술단장 무설 스님의 특별 무대는 종교의 벽을 넘어 마음의 연꽃을 피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태고문화축제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소리문화의 향연으로 원융회통의 정신이 펼쳐지길 기원했습니다. 늦가을 정치 속에서 원융한 화합의 소리, 풍성한 문화의 향연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태고문화 축제를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좋은 좌표를 제공하시리라. 문화광장에 어둠이 내려앉자 화려한 조명과 불꽃이 더해지며 미니 콘서트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태고종은 고양시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태고 보호국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전통 문화를 통해 상생과 공존의 무대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마련된 태고문화축제는 불자와 시민 모두가 어울리는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경북을 비롯해 전국 불자들의 신행터전인 만불사 바로 옆으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불사 수행 환경 침해는 물론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만불사 주변 주민 동의 없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립을 결사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줄지어 보입니다. 한 업체가 하루 48톤의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만불사와 불과 300m 거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만불사는 연간 20만 1,100액이 다녀가는 안식처로 전국 불자들은 만불사를 청정 기도 도량으로 수행 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량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만불사 대불 부처님 바로 옆 300m 지점에 의료 폐기물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수행에 크나큰 해를 끼치는 무차별한 행동입니다. 경주 서면 아와 삼리를 비롯한 도천리 등 인근 주민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 주사바늘 빼고는 다 들어온답니다. 심지어 그거다가 인체 조각이 안 들어온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주로 그런 걸 태운다 하면은 뭐 좋은 그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도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참 절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도 막아야 됩니다. 만불사와 주민들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에 폐기물 처분 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부터 200m 내 입지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위치는 도로 기준 200m 내라는 겁니다. 또한 만불사가 위치한 낙동 정맥은 백두대간의 한 줄기로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자연유산이고 만불사는 향후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향후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만불사로서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해당 민원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한 업체의 사업 계획서가 접수된 것은 맞으며 적합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분이 사업계획서 접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수 후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뭐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그런 적합 통보나 부적합 통보만 하는 단계거든요. 만불사 사부 대중과 인근 주민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 반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대구지방환경청 항의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근대 3대 도심 포교당 강릉 관음사가 창건 10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순환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창건된 월정사 포교당 강릉 관음사. 관음사는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와 용주사 수원 포교당 수원사와 함께 근대 한국 불교 3대 도심 포교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음사가 지난 12일 창건 10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시대 불교의 주역으로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적인 포교당, 새로운 전환의 패러다임을 일궈내는 그 중심, 강릉 불교의 중심, 또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는 도심 포교당의 전행을 만들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관음사는 1924년 창건 이후 금천유치원과 청년회, 불교대학 등을 통해 지역 불교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관음사 주지 무주 스님은 100년 전 이 자리에서 포교당이 세운 원대한 목표를 이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다시 밝게 비추자고 다짐했습니다. 스님들은 또 법당의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신도님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 포교당을 지켜간다는 것, 이걸 그래서 근본된 절대의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포교당의 주인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달라는 또 당부입니다. 관음사는 불교뿐 아니라 현대사이자 강릉의 역사라며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창건 100주년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강릉 포교당 관음사 창건 100주년은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날의 영광을 회고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모든 불자들이 변화에 대처하는 슬기를 결집하고 도전과 용기를 고무하는 기회와 계기가 된다면 한층 더 높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제1강릉의 역사와 함께 세계인의 문화조령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관음사 100년을 온 시민과 함께 발언드립니다. 관음사는 창건 100주년을 기점으로 청소년 포교, 대불련 포교 등 세대 간 소통의 네트워크를 갖춰 체계적인 전법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턴투어드 부산 행사에 지역 불교계도 동참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금정총림 범어사를 비롯해 부산 문수사 등 지역 주요 사찰에서 일제히 1분간 11번의 범종을 타종하며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를 기리고 팔관내의 호국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함께했다며 앞으로 전국 모든 사찰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턴투어드 부산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추모 행사로 이날 범어사에서는 총무국장 대방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했습니다. 공주 항림사 5등 선언이 2030 세계 박람회 대한민국 유치를 기원하며 일주일간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5등 선언 대적광전에서 열린 입제법회에는 항림사 주실 학산대원대종사, 주지 진호스님, 양승조 전 충청남도 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별기도는 오는 28일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대한민국 부산 개최를 염원하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21시간씩 철야 용맹정진으로 진행됩니다. 대원대종사는 국가적 일에는 지역과 세대,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기도는 4부대중의 뜻을 모은 특별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11일 옥불보전 대법당에서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반가사를 수하고 혹에 합장한 전국 분원 신도 800여 명이 회주 우학스님을 증명으로 5계를 수지하고 정진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법회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3기의와 연비 법문순으로 진행됐으며 불자들은 참회와 지계를 다짐하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우학 스님은 개를 지키는 것은 밝은 빛을 만나는 것과 같다며 개를 받은 올바른 도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봉은사가 대입 수험생의 학업 원만 성취를 기원하며 촛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예불에 이어 봉은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대웅전 불단에서부터 촛불을 나눠 켜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험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학업 성취 발언문과 화엄경 약천계, 반야심경을 봉독한 후 사부대중은 대웅전 앞을 출발해 도량을 돌며 시험 준비에 한창인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발언했습니다. 봉은사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 기도를 내일 회양하고 수능 당일인 모레 수험생 자녀를 둔 신도들을 위해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울산 벽서남이 개산 82주년을 맞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낙화놀이 등 문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벽서남은 지난 11일 지역 정관계 인사와 신도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산 82주년 기념 낙화놀이와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벽서남 주지 혜진 스님은 가을밤 하늘 아래에서 전통 낙화놀이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통해 우리 고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잠시나마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벽서남은 행사에 앞서 문사수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12명의 학생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이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입제법회에는 제주종무원장 효원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 태고종 신행단체 회원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되는 100일 기도는 종무원장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이 동참해 제주 종무원의 발전과 종도 화합을 발언합니다. 원장 효원 스님은 100일 기도를 정성으로 봉행해 사부대중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주 종무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원정사가 2023년도 해원 경로잔치를 진행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 11일 주지 원어 스님, 주석수 연제구청장, 서보석 신도회장, 박창식 사회복지법인 해원이사와 지역 어르신 등이 동참한 가운데 2023년도 해원 경로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보산장학회와 해원정사는 대학생, 고등학생 등 32명의 학생에게 총 1,850만 원의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고 6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장수상과 화목상을 시상했으며 사찰 신도단체와 복지기관 직원이 점심 공양과 놀이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원어 스님은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우선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내년에도 뵙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체육인 불자연합회 회장단과 회원들이 지난 11일 의왕 청계사에서 경기지부 회장 이추인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와 양궁, 골프, 볼링 등 각계 분야 불자회 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체육인 불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을 역임하고 경기지부 회장에 취임한 장석창 회장은 불자 선수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체육인 불자연합회 문홍식 중앙회장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에서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다며 각 지부 회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체육인 불자연합회는 체육 꿈나무와 진천 선수촌 불자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